반갑습니다. 알쓸 전략, 알고 보면 쓸모있는 절세 전략, 강연자이자 절세 전략가인 박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첫 순서로 상속 증여 플랜 수립, 그 다음에 세금 부담 줄이려면 장기적인 상속 증여 계획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벌어들이는 동안에는 굉장히 어렵게 벌어들였는데 이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돼서 증여는 3개월, 상속은 6개월 내에 사실 납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훅 지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잘 계획을 세우게 되게 되면 단시간 내에 납부해야 될 세금 부분들에 대한 거를 줄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자민 프랭클린,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분이라서 더 이상 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금은 죽음처럼 피할 수 없다. 그렇죠. 뭐 죽으면 여튼간에 태어나게 되게 돼서 하게 되면 주민세 뭐 하죠. 납부해야 되고 죽으면 또 상속세 해야 되시지. 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금을 피할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뭐냐면 납세자 노력 여하에 따라 가지고선 그 액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납부 세액이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세금이 갈수록 커지는 증세 시대가 됐어요. 맞아요. 그 세금이 더 늘어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특히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해 주는 상속과 증여는 최고 세율이 몇 프로는 50%까지 올라갔어요. 50%에 50%. 맥스가. 그러니까 이 세율 부분들에 대한 거 여러분 따져봐 보세요. 다른 세금들은 사실은 뭐 그렇게 적어하지 않는데 이 세금이 제일 높게 부과되는 게 뭐예요? 높게 부과되는 건 상속세가 50%가 되거든요. 자, 게다가 상속과 증여는 원보유자, 피상속인 증여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피상속인은 뭐예요? 사망하신 분을 말씀하실 수 있죠. 증여자는 누구예요? 살아서 주시는 분을 말하는 거고요. 이분이 재산 형성과 보유 과정에 이미 세금을 납부했는데, 그렇죠. 재산 형성 중에서 이분들이 살아생전에 아니면 지금 현재 자녀들한테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했을지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이었다면 처음에 취득세도 납부했을 거고, 또 월급을 받아도 어떤 소득세도 납부했었고, 여튼간에 그렇게 이미 세금을 납부했는데, 또 상속과 증여시는 상속세도 증여세도 납부해야 되는 거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돼? 이중과세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공감 가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더욱 절세하고 욕구 싶은 것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죠. 왜냐면 이런 거죠. 상속과 증여는 자산의 무상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이전이니까 부모한테 자녀한테 내려줄 줄 무상으로 받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것이 이제 이중 부분들에 대한 거 안 된다. 뭐 안 된다. 이거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뭐냐 그러면 이런 거죠. 빈부의 격차가 처음부터 확 나타난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준 거에 대한 그냥 뭐 해가지고 100m 할적에 뭐 벌써 8, 90m 앞에 좋은 환경에서 나가서 하고 누구는 저 마이너스가 돼 있으면 마이너스로 가야 되냐. 이제 이런 논리다 보니까 이중과세에 대한 논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하튼간 상속은 사후에, 증여는 생전에 줘야 되는 것이 이게 차이가 있어요. 공통점 무상. 그 다음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 상속은 사후, 그 다음에 증여는 생전이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도 알고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가 어렵게 이룬 자산, 절세해야만 자녀에게 더 많은 자산을 이전해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냐면 부모가 하셔야 되는 그런 거를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최근 몇 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재벌이나 해야 되는 걸 알았었죠. 빌딩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이 말 그대로다가 이 상속과 증여 이런 거 걱정하실 거라 알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 부동산 폭등기를 겪으면서 이 사람들의 인식이 사실 많이 달라졌어요. 부동산 폭등이 됐어요. 이 부동산 폭등.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양적 완화에 대한 통화량이 막 늘어났다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또한 사실이다라는 걸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최근에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를 했어요. 10억 원. 거기다 강남, 이남 11개 구에서는 어떻게 되면 가격이 13억 5천까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신은 옛날에 생각할 수 없는 가격들이 지금은 다 막 올라가 있죠. 지금 뭐 아파트 같은 건 뭐 100억대 가는 그런 것들도 있다니까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거죠. 자, 상속세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상속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된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세금을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것도 미리 알아두는 건 좋죠. 자, 그 중에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자녀하고 누가 있어요? 배우자가 만약에 있다고 쳐봐요. 자녀하고 배우자가 있다고 치게 되게 되면 자녀하고 배우자가 있을 때는 얼마까지 상속재산을 공제해 줄 수 있냐 그러면 10억 원까지는 공제해 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넘어가는 이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상속세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 자녀하고 누구? 배우자가 있을 적에는 배우자가 있을 때 얼마까지는 10억 원까지는 그러면 세금이 없을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자녀만 있는 경우, 그죠? 그럼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난 2차 상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얼마가 되는 거야? 우와, 부모님 다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들만 있을 적에 그럼 5억 초과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상속세가 발생한다. 아, 그러면 이렇게 바로 나온 거죠. 뭐냐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아까 얼마나 했어? 다 10억에 중위 가격이 1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다가 애들 혼자 있을 적에 이거 당연히 상속세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이거를 받아내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돈을 벌어오시고 뭐 가정을 일구 오시고 여러 가지 하셨다 그러면 이제 시점에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상속에 대한 것이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을 남의 거라고 보지 마시고 이제는 깊게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뭐죠? 3년 전에 시작한 10억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얼마가 됐냐면 16억까지 6억이 플러스가 됐네요. 6억 플러스. 오케이. 자, 가족으로서는 배우자, 자녀, 인명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오케이. 그럼 아까 우리가 이 자녀하고 배우자 한 명이 있을 때 얼마까지 공제가 된다 그랬어요? 10억까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지금 얼마? 6억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6억에 대한 것을 가지고 상속세가 발생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런 없어요. 시간도 다 지나가고 뭐 다 비어서. 근데 아파트 가격에는 16억이라고 하죠. 16억이라고 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쳤는데 만약에 배우자까지 이제 돌아가셔서 2차 상속이 발생이 됐다 치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상속세가 2억 8천 부분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한 4억 부분들에 대한 것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우리 자녀들이랑 같이 살았던 그 집도 그러면 자녀들이 4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경제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없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집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아파트 한 채를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애들한테 잘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보시는 방법.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상속에 대한 것을 가서 임계점이 넘어섰다면 임계점이라는 게 아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10억, 뭐 5억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대한 계획을 적극적으로다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거기다가 상속세율은 누진세율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금이 크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속 재산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상속세가 큰 폭으로 증가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자료에서는 2007년부터 20년까지에 대한 자료를 보여서 증여세 신고가 67% 늘어났다라고 하고 증여세 신고 자산가액이 87% 증가했다고 해서 이 자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증여는 어떻게 요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늘어났는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내가 만든 자료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른 데에서 이제 강의할 적에 만들었던 자료들인데 뭐냐면 국세청에 들어가서 이 통계를 좀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 봤어요. 뭐냐면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지금 현재 증여세 신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만 2018년도에 14만 5천 명이 증여를 받았습니다라고 신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뭐냐면 21만 5천 명이라고 얼마? 149%가 신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증여세도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상속에 대한 거를 좀 알아봤어요. 뭐냐 그러면 이거죠. 똑같이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한번 알아봤어요. 뭐냐 그러면 2018년도에 돌아가시는 분이 29만 8천 명이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상속세가 매면 8,449명이 됐어요. 2.8%가 냈다는 거죠.
그런데 22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죠.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죠. 아마 이게 23년도, 24년도 나오게 되면 수치가 더 늘어나겠지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37만 2천 명이 22년도에 사망 신고가 됐는데 그중에 뭐야? 19,506명이 상속세를 납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사망자 중에 몇 프로? 5.2% 부분들에 대한 것이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게 되면 230%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동산 자산의 증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상속세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만 되는 그런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신중히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그리고 수증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냐 그러면 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 다음에 또 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를 가지고 해보죠. 증여가 빠를수록 좋은 이유, 그러면 그게 뭐냐고 보죠. 재산 혜택 공제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아, 오케이. 우리가 몇 년마다 한 번씩 더 한다 그랬었죠. 10년마다 한 번 더 한다 그러고요. 또 하나면 증여재산의 가치 증가 효과를 고스란히 수증자가 가져갈 수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가격이 폭등기 접어들기 전에 증여한 자산을 가지고 자녀가 만약에 부동산에 정말 투자를 했다고 쳐봐요. 그럼 누가 가져가요? 고스란히 수증자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인해서 결과적인 거는 증여를 할 거라면 빨리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고 되고요. 또 그것이 한 번 더 10년 단위로다가 리셋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걸 보게 되면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증여재산을 이해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 오케이.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뭐냐면 몇 년 동안이에요? 10년 동안이에요. 10년 동안에 누가 배우자한테는 얼마까지? 6억, 성인 자녀한테 얼마까지? 5천, 미성년자 얼마예요? 2천까지예요. 이게 뭐야? 증여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면제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증여하지 않으면 증여재산을 받을 기회도 날리는 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 참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면 보세요. 우리 애가 11살이에요. 그러면 0세부터 10세까지 우리는 10살 될 때까지 증여한 적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에 키핑 하나, 둘 해서 우리는 이거 해가지고 한꺼번에 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 예전에 이거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빨리 해야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살 때 했어. 그럼 11살 때 또 하고 21살 때도 하고 31살 때 하게 되고 쳐봐요. 그런 말 그대로다가 이 부분들만 합쳐도 벌써 1억 원이 넘어가는 돈들을 가지고 자녀들한테 줬잖아. 1억 4천 부분들에 대한 거. 세금 한 푼도 없이.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는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 이름 지어지게 되게 되면 아기 명의로다가 뭐를 내면 주식이라든지 펀드를 가입을 해요. 주식의 펀드. 이런 거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주식에 대한 펀드를 하죠. 국내에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S&P 500 미국 주식에다가 해요. 미국 주식에다가 S&P 500에다가 뭐로다가 하냐면 ETF. 여러분들 ELS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요즘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ETF라고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걸 안정적으로 해요. S&P 500에다 해요. 그 다음에 뭐를 한다? 월 배당을 또 받아요. 그럼 월 배당 금액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애들한테 해주게 되면 10년, 20년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S&P 500 지수 신장한 거, 다우존스, 그다음에 나스닥 신장한 거 보세요. 왜 우리나라는 거 추천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생기긴 했죠. 근데 외국에는 물레방아처럼 계속해서 배당을 떨어지게끔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부분들에 대한 상품들에 대한 거를 잘하게 되게 되면 그런 걸 어떻게 돼? 개별 힘들다 그럼 랩 어카운트로다가 돌리게 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뭐 여러분들께서 그것에 대해 가지고 뭐 요구사항이 있다, 뭐 궁금하다라고 연락 주시면 뭐 도와드리는 건 어렵지 않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요즘에 많이들 하신다. 자, 두 번째 뭐냐면 수증자가 많을수록 좋다는 이유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수증자가 많으면 좋아요. 네,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런 거예요. 현금 2억 원에 대한 걸 누구한테 성인전이 한 명한테 줬을 때라고 쳐봐요. 그럼 성인이니까 기본적으로다가 5천만 원은 빠지겠네요. 그렇죠? 0.5.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1억 5천이 되겠네요. 1억 5천. 그럼 1억 5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여기 구간으로 들어가죠. 몇 프로 구간 들어가죠? 20% 들어가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0% 들어가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3천. 그렇죠? 3천 되겠죠. 3천에서 얼마를 빼줘요? 1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오는 값은 얼마가 되겠다? 2천이 되겠네요. 1천 빼고 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성인전에 2명한테 줬다고 쳐봐요. 1억, 1억씩. 그 중에서 0.5씩은 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여기 성인 자녀 5천만 원은 안, 피고한다 그랬잖아요. 증여세 면제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1억에서 0.5를 빼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또 0.5가 나오잖아요. 그럼 5천만 원이네. 5천만 원 1억이 하니까 10%. 그러면 500만 원 되겠네. 거기에다가 자녀가 2명이니까 어떻게 돼요? 둘이 합치게 되면 1,000만 원 되겠네요. 아, 오케이. 아까 한 명 받는 것보다 훨씬이 반이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이래서 증여 수증자가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또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볼 게 또 뭐가 있나 봐보죠. 증여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혹시나 아직도 상속으로만 재산을 이전해 주겠다는 분이 계시고 있어요. 정말, 정말 있어요, 이런 분들. 아, 정말 상담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을 정도 이런 분들이 아직도 나와요. 그런데 한번 봐봐요. 이게 조삼모사라고 하는 거예요, 조삼모사. 아침에 증여를 아침에 사과의 증여 비교하고 상속을 저녁에 주는 사과에 비교하면 어떨까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과를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사과 개수가 같죠. 그렇죠. 7개라고 하죠. 받는 쪽에서 아침 일찍 받는 것을 원하고 더 좋아한다면 당연히 이왕이면 주는 쪽에서도 아침에 많이 주는 것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다가 아침에 주는 사과의 양을 적절히 조절했을 때 3개까지 줄일 수가 있다 그러면 아침에 줘야 할 당에서 더 생긴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의 입장보다는 누구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좋다? 아이들, 자녀들 입장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의 입장에서 어차피 내가 모은 자산을 자녀에게 다 줄 건데 상속이든 증여든 자산을 주는 방법과 시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반문하세요, 진짜. 아, 그게 뭐 내가 살다 가다 남겨주면 되는 거지 말이야.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 한번 가보죠. 자녀 입장. 자녀 입장에서 뭐냐 그러면 상속으로만 받는 자산을 받는 것보다 증여를 통해 먼저 받는 것이 세금 절세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10년 단위로다가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5천만 원, 또 다시 5천만 원, 5천만 원. 이거 공제 세금의 절세도 가능한 거고. 또 받은 걸 가지고 아까 뭐라 했어요? 주택을 마련을 하게 되는데 그 주택이 주택 부동산 폭등기에 들어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주택 가격도 올라가죠. 또 뭐게 되겠어요? 준 거 가지고 또 자기 자녀, 손주들도 교육시키는 데 쓸 수 있으니까 자녀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사실 어떻게 재무적인 관점이나 감사하면서도 훨씬 효용 가치가 높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거기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녀들이 또 많으면 더 좋다고 했었잖아요. 오케이. 자, 중앙일보 21년도 8월 24일 날 나온 신문 기사 내용이 좋아서 보죠. 뭐, 상속과 증여라는 재산 이전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긴 하지만 그렇죠. 10%또 50%까지니까 높죠. 얼마나 오랫동안 절세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10년 단위로다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0세에 태어났던 애가 땡땡땡 해가지고 소란 사람은 1억 4천을 그냥 무상으로다가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절세를 위해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상속 플랜을 세우고 꾸준하게 세우면 이 장기적인 상속 플랜 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 항상 장기적인 상속 플랜을 항상 드릴 적에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이 장기적인 거 갈라 그래가지고 몇 번의 혜택에 대한 증여세 공제를 받으려 그러려면 건강하셔야 돼요. 이거 건강 안 하시게 되면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자마자 돌아가신다? 그러면 증여 상속 이중으로다가 맞는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건강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건강할 적에 자녀들 거 미리 챙겨주는 거 좋다. 그게 통제된 부예승계. 치매 같은 거 걸리게 되게 되면 누구한테 얼마를 주고 누구한테 하고 이렇게 싸움 나지 않고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아프거나 치매 걸리거나 여러 가지가 되게 되면 이 통제된 부예승계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결과적인 거는 자녀들 간에 상속인들 간에 싸움 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건강할 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세워보자. 오케이? 그런 거예요. 차근차근히 실천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주는 지혜와 계획이야말로
세금도 아끼고 가족들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에이 그게 뭐 저거 할 수도 있겠지만 상속에 대한 것을 가지고선 접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사실은 그 착했던 자녀들도 싸움이 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결과적인 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생전의 증여와 돌아가실 적에 피상속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짜놓은 프로그램들에다가 잘 해주고 가시는 게 그게 누구나 남아있는 유족들, 가족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주는 것이 잘 주는 것인지 상속증여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가장 좋습니다. 이거 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상속세 내는 것보다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절약되고 더 원만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나눴던 내용에 대해서 법적 근거라든지 관련 내용 썸머리 부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증여와 상속의 공통점은 뭐다? 무상이전이다. 오케이. 차이점은 뭐다? 증여는 생전에, 상속은 사후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속세 발생 시 임계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얼마까지는 괜찮다? 10억. 오케이. 배우자 공제라는 게 있어요. 5억부터 맥스 30억까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 최저 부분들에 대한 거고 자녀가 있게 되면 일괄 공제 그럼 두 개 합치면 10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억 이상이 되게 되면 상속세의 임계점을 뚫고 나가기 시작하니까 상속세 발생이 되니까 준비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드는 거고요. 자녀만 있는 거예요. 2차 상속이라고 말씀드렸었죠. 5억 초과하게 되게 되면 상속세가 발생이 되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뭐냐 그러면 돈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돈 있으면. 현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현금이 100억 있다고 쳐요. 현금이 100억 있다고 쳐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있어요. 뭐냐 그러면 100억이 있는데 상속세가 만약에 100억이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결국 납부하고 나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았던 친구가 상속에 대한 준비를 안 해서 급격히 상속인 자녀들이 추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말 그대로가 한 상속세가 2억 내지 한 5억 정도 많으면 한 10몇 억이라고 치죠. 그래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재원이 있다고 치요. 그리고 집안차가 있다고 쳐요. 근데 이러한 재원 마련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었어. 그럼 납부하면 그만이에요. 6개월에 납부하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똘똘하게 집 지킬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이 많고 적고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에 따라 가지고 상속인들이 거지가 되느냐 아니면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납부 재원 부분들이 있어서 부모가 물려주신 가정을 지키고 있냐 그거는 현재의 피상속인과 증여자의 그 결정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부동산 폭등 시대에 들어섰고 이제는 증세에 대한 생각이 됐을 때는 이제는 잘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좀 드리고 싶어요. 꼭 해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게 필요하다. 자, 증여재산 공제 수증자 부분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 다음 수증자가 결국은 받는 사람이잖아요. 증여자 받아요. 근데 몇 년에? 10년. 배우자는 얼마? 6억.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CEO들이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CEO들. CEO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인 거 배우자한테 6억 부분들에 대한 걸 해가지고 잘 활용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죠. 오케이. 자, 직계 좀비 속 부분들에 대한 거 얼마? 5천까지.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오케이. 타인 공제는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절세라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얘기 나눴어요. 여러분들께 이제 많은 시간에 걸쳐서 또 많은 기회에 걸쳐서 시간이 되는 대로다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인 사례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하튼 오늘 첫 번째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건강하셔야 된다. 누가? 피상속인이 되든지 증여자가 되실 분들, 부모님들이 건강하셔야 되고 오랜 시간 됐을 적에 어떻게 된다? 말 그대로다가 리셋 될 수 있는 10년 단위로다가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상속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된다? 훨씬 낫다. 거기다 증여자는 숫자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많은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런 거 있어요. 뭐냐 그러면 받은 자녀들이 변심할까봐 그 다음에 나 모르게 찾았을까봐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둬놓는 통제된 부의 승계 방법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알아보시고 하셔서 미리 절세를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게 되게 되면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